오늘은 농약 리훌렛을 좀 보면서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회사가 싫어하겠지만, 뭐,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요 과수탄이라는 농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뭐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작물에 어떻게 어떠한 병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요 파만농 보르도라고 하는 거요. 이제 화상병 때문에 뭐 보르도액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갈색무늬병이라는 것 때문에도 쓰고 복숭아에서는 세균병 때문에 천공병이라고 하는 세균 구멍병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볼게요. 요 건조엔 테라도 얘도 굉장히 재미있는 약인데 제 영상에서 감자나 뭐 고구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서 저거는 뭐 나중에 한가할 때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잘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해서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과수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농약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라는 거를. 어떻습니까? 잘 보이시죠? 내가 이렇게 잘한다, 진짜. 캡탄이라는 약에다가 이제 저거는 트리알로메칠 치오계라는 뭐 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식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는 농약이에요. 그리고 플루트리아폴이라고 하는 뭐 새롭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 4그룹의 약, 뭐 대표적으로 뭐 푸르겐이라든지 실바코, 살림꾼 뭐 이런 식의 약들이 있는 게 4그룹이거든요. 예. 요쪽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약이에요. 그러니까 캡탄에서의 기대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플루트리아폴이라는 약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보면 이게 500g 단위거든요. 캡탄을 우리가 500g짜리를 곱하기 두 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캡탄을 반으로 줄이는 건데 효과가 그럼 부족한 거를 플루트리아폴이 채우면 되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채우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에 2022년에 우리가 야 신제품이야! 라면서 내놓을 만큼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겠죠. 예.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한국은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기는 저 시험한 결과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를 안 하는데 뭐 믿고 쓰라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믿고 써야지.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영상 찍고 난 다음에 영상 찍으려고 자료를 보다가 발견을 해서 찍고 난 다음에 신고하려고요. 신고해가지고 혹시 포상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데 쓴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 후원합니다. 물론 그 불쌍하고 환경 조건이 안 좋은 뭐 가정이나 이런 데에 후원도 하겠지만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농약의 시험한 결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게끔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정치인들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다가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법안으로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를 100만 원을 농약회사에 뒷돈으로 찔러주고 야 시험 결과 좀 보자 라고 하면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결과를 얻는 게.
근데 그 누구라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시험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이라도 해야지. 저는 각각 어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다양한 작물에서 자조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배하는 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비율로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걸로 정치인들 후원 좀 하면 되잖아요. 우리 농업에서 농약 실험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필요한데 공개를 안 해준다. 믿고 쓰라는데 아니 이런 엉터리 같은 시험 결과를 어떻게 믿고 쓰느냐. 표기사항도 제대로 안 지키고 농약회사에서 말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골 때린데 볼까요? 제가 이걸 검토를 안 했지만 거의 법 위반 사항에 가까워요. 여기 적용 대상 보자고요. 적용 대상 및 사용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과랑 배에, 사과에는 탄저병, 배에는 검은별 무늬병. 이 과수탄이라는 농약은 딱 이거에 적용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사과야? 탄저병이야? 과수탄 쓰면 돼. 펩탄이랑 플루트리아폴이 섞여 있는데 효과 괜찮게 나왔어. 검은별 무늬병이야? 괜찮아. 하면 근데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과수 문제 병해까지 방지합니다. 탄저병 이건 맞아. 왜예? 이게 중요합니다. 갈색 무늬병, 잿빛 무늬병, 흰가루병 등록되어 있어요? 이게 위법이에요.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나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적용 대상과 적용된 병해 혹은 적용되어 있는 해충이나 잡초나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효과 있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이고 진흥청에서 매년 제조사와 판매인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문서화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농약회사에서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적용 병해에 등록이 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떡하니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려고요. 신고해서 한번 진흥청에서 판단을 구해보려고요. 농자재 평가가가 됐든 어디에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되냐면 여기에다가 갈색 무늬병 이렇게 쓰려면 실험을 해야지. 그걸 우리는 무슨 실험이라고 하느냐? 적용 확대라고 합니다. 이미 이 원재를 섞어서 하나의 합재로 만들어서 탄저와 검은별 무늬병에는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갈반이나 잿빛 무늬, 흰가루 이런 거에도 해놓으면 참외나 복숭아나 이런 거에도 될 수 있잖아? 그런 건 적용 확대예요. 적용 작물을 확대할 수도 있고 적용 병해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적확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하겠죠. 어디에다? 농약 사용 지침서에다가. 이게 걱정되는 건 지금 강의하면서 이 강의 영상을 듣고 제가 이걸 신고를 할 텐데 이게 영상을 찍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나보다 먼저 신고를 해서 이 상금을 받아가면 어떡하지? 포상금을 100만 원을 그런 걱정이 때문에 지금 이게 강의 이게 녹음하는 게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약간 이게 급하네. 어쨌든 일단은 저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농약이라는 걸 공부하는 게 있어서 어렵죠.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요.
이제 방제 효과라고 해가지고 사과의 탄저병과 배의 검은별 무늬병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무처리 63.6%라고 쓰여져 있는 건 잘못 쓴 말이에요. 오른쪽처럼 무처리에서의 발병률이 이렇게 해서 발병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지금 뭐야, 약을 하나도 안 친 무처리는 방제가가, 무처리는 방제가가 63%고 이 과수탄이란 걸 친 거는 88%면 뭐 치나 안 치나 거의 뭐 비슷하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저거는 잘못 쓴 건데 오른쪽처럼 무처리 발병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무처리 발병률인데 그게 빠져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자기네 회사의 농약을 여기다가 두고 이제 자기네 회사의 다른 농약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농약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이게 도대체 다른 농약과 비교해서 뭐 카브리오랑 비교를 했는지 프론사이드랑 했는지 혹은 실바콘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뭐랑 비교했는지 모르는데 일단 다른 거랑 비교했는데 다른 거는 46%, 72%밖에 못 막았는데 우리 건 88%나 막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해에 똑같은 포장에서 약을 뿌리면서 했는데 어떤 농약은 효과가 88%나 나왔는데 어떤 농약은 46%가 나왔어. 그럼 봐요. 46% 나온 농약이 선생님들 쓰고 싶어요? 그게 실바코일지, 푸르겐일지, 카브리오일지, 헤비치일지, 살림꾼일지 모르잖아요. 그 메카니일지, 텔란일지. 만약에 그걸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야, 그 농약 효과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농약회사에서 공개를 하고 싶을까요? 공개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진흥청에는 자료가 있겠죠.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과연 비가 얼만큼 왔는지 어디에서 실험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농약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혹시? 8만 5천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실험 결과를 단 한 개도 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연도에 실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처리 발병률이 하나는 18%고 하나는 63%예요. 물론 과종은 다르고 병해도 달라요.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약을 하나도 안 친 이 과수원에서 18%의 병이 생겼는데 약을 쳤을 때에 88점의 효과가 나타난 거랑 63%나 약을 안 친 데에서 병이 생기는데 효과가 88%가 나타났다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뭐에 더 효과가 좋은 거냐? 사과 탄저병에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배 검은별 무늬병의 효과보다 사과 탄저병의 효과가 더 우수한 약이라는 거예요. 왜? 약을 안 쳤을 때 병이 이렇게 많이 올 정도로 100그루에서 63그루는 완전히 탄저병으로 망하는데 약을 쳤더니만 야 12그루밖에 안 망하고 88그루는 멀쩡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검은별 무늬병은 100그루 중에서 18그루에게 병이 생겼는데 그때 얘는 88그루는 병이 안 생기고 12그루 생긴 거예요. 즉 병이 별로 안 생기는 해에는 시험이 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쉬우면 변별력이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100점 너도 100점이에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 정말 누가 1등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배 검은별 무늬병에는 안 권하고 사과 탄저병에는 권해볼 수 있겠죠. 그럼 갈색 무늬병에는 권하면 되느냐? 여기 농약회사의 말대로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갈색 무늬병, 잿빛 무늬병 이걸 동시에 방지합니다. 저렇게 권하면 고소당하지 싶어요. 등록도 안 된 걸 왜 권해주냐고 이러면서. 아니 캡탄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캡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기에선 안 되어 있잖아요. 캡탄의 함량을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 당연히 농약회사에서는 원래 되던 약이니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쓸 수 있으나 관련된 법에서 봤을 때에는 위법에 가깝다라는 거죠. 제가 위법이다라고 확정을 못하는 이유는 저게 뭐 관행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정확히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적용된 작물과 적용된 병의 외의 거를 저렇게 설명하는 거는 위법은 확실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회사가 또 내가 뭐 이 회사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 회사가 농민들 위해서 상담도 잘해주고 자료도 잘 만들고 농약도 잘 만들고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관심이 있어서 지적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심이 있으면 대충 눈 감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발전이 없잖아. 네, 저야 넘어가면 된다지만 모르는 농민들은 계속 속을 텐데 계속 속는 거를 어떻게 계속 두고 봅니까? 인생 얼마나 산다고 사람이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그런 거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저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제 강의를 듣고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쓰시든지 해서 알려주세요. 저도 점점 배우면서 더 정확한 정보로 장착을 하게. 자, 파만농 보르도라는 농약이 나왔어요. 백광에서 팔던 거랑 똑같아요. 진짜 뭐 표시 문구 하나 바뀐 거라고는 나 참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파만농 요 말이 바뀐 거예요, 요쪽 부분이. 요 부분이. 나머지 이 표시사항이나 원재나 뭐 이런 모든 뒷부분에 뭐 내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했던 칼슘 흡수가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내가 진짜 표기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바꾸고 계속 똑같이 나왔는데 난 놀라운 사항이 나 이거 진짜 한국 30에 계신 분이나 일로 혹시 회사를 옮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답을 하더라고요. 자신있게. 나는 옮겼을 거라고 봐요. 한국 30에서 일본에서 수입을 한 이노우에 사건의 보르도액을 팔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함량 표시가 전혀 얼토당치 않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설날에 애들이 이제 세배를 해. 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뱃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돈을 잘 버는 뭐 작은 아빠는 10만 원을 딱 주는데 돈을 못 버는 뭐 어떤 삼촌은 5만 원을 줬어. 그러면서 5만 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한테 5만 원은 10만 원 같은 큰 돈이야. 아니면 나한테 5만 원은 50만 원 같은 큰 돈이야. 본인 생각에 그런 거지. 그게 받는 사람한테는 5만 원이지. 그게 무슨 50만 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영역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지금 보르도액에 들어있는 구리와 이 석회의 비율을 따졌을 때에 100배로 희석하면 이 이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저게 아니라고 내가 진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물어봤죠. 그래서 아니 1.5에 2 이렇게 나오면 1.5대 2식이고 두 배를 하면 3, 4식이 되지 4, 4식이 아니고 이거가 왜 지금 2식이니 4, 4니 이렇게 쓰냐고 얘기를 했더니 한국 30이랑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삼촌이랑 똑같은 소리를 해요. 뭐냐 실제로는 1.5대 2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2대 2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말도 안 돼. 나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사장이면. 원래 월급을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200만 원만 주고
야, 아껴서 잘 쓰면 300만 원 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야.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회사 다닐까요? 이거 표기사항 위반이에요, 저것도. 근데 이거는 일단 농약은 아니고, 이건 비료 쪽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 이건 농약은 아니에요. 네. 왜 농약이 아니냐고요? 이건 유기농 자재로 등록이 된 거지, 농약이 아니에요. 유기농 자재는 농약이 아니에요. 농약은 여기 부분에 항상 농약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얘는 농약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뭔가가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고 유기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쪽에서 비료 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농약회사에서 비료도 판매할 수 있고 농약회사에서 농약에다가 비료를 섞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농약을 살포하면 선생님들 농약 살포할 때 탄저병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식물이 조금 더 활기를 띠게 하기 위해서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튼튼하라고 칼슘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혼용을 하잖아요. 그걸 농약회사에서 혼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농약은 한번 살포하면 탄저도 막아주고 칼슘 결핍도 예방합니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농약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농약회사에서는 아예 저런 영양제를 만드는 조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그냥 사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농약회사와 별개로 같이 운용을 하죠. 왜? 일단은 영업망이 있으나 뭐 이 회사 따로 이 회사 따로인 것처럼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일단 한 회사가 다 해먹는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뭐 옛날부터 있던 건데 계속 잘하네 이런 소리 듣는 게 더 좋은가 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보르도액을 쓰셔야 되는데 저 이거 빨리 강의 끝내고 신고하러 가야겠어요. 얼른 신고하러 갈게요.